무한매수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만큼 오히려 더 실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또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경험한 결과로는 이미 예전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잘 하고 계시는 편이고요. 오히려 너무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또 처음에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의뢰 그렇듯이 이제 자기만의 또 이제 그냥 뇌피셜로 이제 이루어진 어떤 이제 즉흥적인 그런 행동들도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조금은 그래도 초반에는 경험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구독자 여러분,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자, 또 저희 올해 1월 많이 시장님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월을 맞아서 한번 1월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는 취지에서 저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요. 바로 나스닥 100지수 일일 변동률의 3배를 추종하는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QQQ ETF. 이거 티커로 요약을 하면 TQQQ죠. 이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예타운 통계에서 올해 1월에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그 해외 그 주식 순매수 1위에 오른 종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2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TQQQ의 가격을 보니까 53.43달러로 23% 정도 지금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TQQ 같은 상품은 이제 대세 상승장에서는 좀 뜨거운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만 횡보장이나 대세 하락장에서는 좀 타격이 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위험성이 높은 상품들을 철저한 트레이닝 원칙과 손절 원칙으로 거래하시면서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가시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전국적인 인기를 구가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라오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라오의 미국 주식 무한매수법. 라오님을 처음 접하시는 이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왜 책 제목에 라오를 사용하시는지 또 무한매수법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본업이 이제 금융계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식에 대한 그런 열정이라든지 진지함이 부족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라오어라는 필명을 가지게 된 것은 라오어라는 뜻 자체가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라고 해서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가진 이제 닉네임이거든요.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게임의 또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뜻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필명으로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무한매수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또 반대로 처음에 이제 접하셨을 때는 이제 뭔가 돈이 무한대로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약간 그런 인식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계속 돈을 이제 순환을 하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한매수법이라고 칭한 것이지 돈이 정말로 많아야지 무한매수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도 무한매수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무한매수법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특별히 3배짜리 레버리지 ETF로만 이 무한매수법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 무한매수법의 그 기반 자체가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정액매수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액매수법이 실제로는 변동성이 너무 적게 되면 오히려 이제 단가를 이제 떨어뜨리면서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락이든 상승이든 이제 그런 변동폭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방법이라서 실제로 같은 수익률을 만약에 노린다면은 이제 1배나 2배 정도로는 사실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반드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레버리지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버리지인 3배 레버리지로 이제 무한매수법을 하셔야 어느 정도 목표하는 수익률에 도달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3배짜리 레버리지 말고도 4배짜리나 뭐 5배짜리 ETF가 네네.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네네. 뭐 만약 이런 나와 있죠. 이런 ETF가 나오면 또 마찬가지로 무한매수법의 대상이 또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가능은 합니다. 네, 4배나 5배 레버리지로도 무한매수법하고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요. 네. 가능은 한데요. 실제로 사람의 멘탈이 사실 그 정도를 견딜 수 있는지를 스스로 조금은 시험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 거랑 그다음에 지금 현재 5배 레버리지가 이제 각종 한 2개 정도 증권사에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파이의 5배 레버리지나 이제 QQQ 5배 레버리지가 있긴 한데요. 그 레버리지가 실제로 매매를 할 때 거래량이 또 받침이 되어야지 본인이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매수 가격을 또는 매도 가격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랑 그다음에 ETF를 매매하는 데 따른 수수료 정도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이제 백테스트 실제로 결과 이렇게 되게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는데 이렇게 정말 따라만 해도 이런 수익률을 앞으로도 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백테스트에는 이제 연도의 전체 평균을 적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연도별의 이제 백테스트 결과는 조금씩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의 백테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실제로 많은 ETF들이 2015년도에 탄생한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금 비슷한 시기를 잡고 백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조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했던 백테스트는 물론 이제 만약에 쏙3라든지 TQQ 같은 훨씬 더 긴 세월 동안의 ETF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ETF에 대한 백테스트 결과치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제가 무한배수법으로 알려드린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또는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통해서 연수익률이 20% 정도는 나오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매매법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무한배수법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책에 가이드한 것은 40분할이긴 한데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35분할을 하겠다 또는 45분할, 50분할 하겠다는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다 이제 무한배수법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일단은 이제 40분할로 가이드를 해드린 것 자체가 그래도 백테스트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50분할, 60분할, 30분할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조금 흐름에 이제 맞춰서 괜찮은 수익률이 나왔던 것과 또 MDD라고 해서 이제 최대 하락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40분할 정도면 충분히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40회를 일단은 가이드를 해드린 거고요. 50회를 하셔도 되고 30회로 하셔도 사실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조금 변형을 하신다면 이제 만약에 50분할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수익률이 이제 내려가고 조금 더 안정성을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또 30분할로 가면 조금 더 수익률이 올라가고 또 위험성도 조금 더 올라가는 쪽으로 간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이제 변형을 하시는 거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 매도를 잡은 것도 사실 이제 사람의 심리가 또 어느 정도 매도점에 도달하게 되면 팔기가 또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욕심을 어느 정도로 조금 제한을 하고 10% 매도를 제가 가이드를 드린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면 본인이 11% 매도를 하겠다 또는 9% 매도를 하겠다가 사실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무한배수법의 취지는 이제 일단 제가 가이드를 드리지만 거기서 변형은 가능하겠지만요. 그런 변형을 미리 계획하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장이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에 따라서 계속 이제 계획을 바꾸거나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 방법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의 시간을 최대한 좀 덜 쓰도록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제 주식하는데 하루에 10분 이상을 쓰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규칙에 따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연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로 이제 매도를 해서 팔게 되는데 그럼 이제 진짜로 수익 실현이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수익에 이렇게 주식에 재투자를 하던 또는 이제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던 이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현금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는 방법으로 의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악의 경우죠. 네, 최악의 경우에 40회가 소진이 예를 들어서 30회로 했을 수도 있고 50회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원금이 소진이 되는 시점이 당연히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테스트 한 바로는 한 종목당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40회 소진이 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40회를 만약에 분할 매수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10% 정도라든지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쭉 매수가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영원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긴 했는데요. 사실 이 이름의 이유는 새로운 영혼으로 시작하자는 의미로 사실 지은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좌를 생성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또 무한매수법을 시도를 해서 이미 사실 40회 소진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 장세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지점에서 다시 분할을 매수를 하면은 거의 반드시 사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통해서 원래 이제 본 계좌에 물려있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메꾸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식으로 만든 방법이고요. 사실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방법들은 카페에 오셔서 조금 더 방법론을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금이 있으시면은 40으로 나눠서 4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 2개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3배짜리 ETF를 네네. 고르시는 게 첫 단계고 네네. 맨 첫날은 그냥 아무 때나 편하게 사신 다음에 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매매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주 기본적인 그 오리지널 원칙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이 저희가 쓰는 방법이 LOC 매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첫 매수 자체는 사실 어차피 40분할로 나중에 매수를 또 더 할 거기 때문에 첫 매수 가격 자체는 그냥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뭐 장중이든 또는 장 종료든지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LOC 매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LOC 매수라는 뜻 자체가 종가 매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가를 자기가 만약에 어떤 40달러라고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40달러 LOC 매수를 설정하는 순간부터 40달러 위로는 매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40달러 아래에서만 매수가 되겠다라고 의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회치를 만약에 사게 됐을 때 그거를 이제 두 개로 또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0.5에 만약에 0.5라고 나누게 되면은 위에 거는 그냥 높은 가격이라도 사겠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아래 것은 자기 평단보다는 밑에서 사겠다는 것을 의도해서 보통 한 회를 매수를 할 때 1회가 다 매수되는 경우도 있고 0.5회만 매수되는 경우도 나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매수가가 사실 높여가면서 계속 이제 평단을 높여가면서 매수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런 순간에 매수를 조금 줄이려는 의도가 있고요. 반대로 평단보다 이제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는 그냥 정액대로 계속 매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자면 80개의 덩어리가 이제 시드가 있는데 그 시드 중에서도 내 평단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1회분의 절반만 0.5만 투입하는 거고 만약에 평단보다 종가가 마감된 경우에는 LOC 매수를 통해서 1회분을 다 쓴다.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이제 1회분을 써야 되는 거고 또 이런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0.5만 매수가 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뭐 2월 돼서 더 사는 건지 아니면 또 마찬가지로 계속 1회분만 투입을 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0.5회가 매수가 되면 이제 원래 평단보다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자기 평단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평단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0.5회랑 또 0.5회로 나눠서 위아래로 또 매수를 반반씩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일단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전체 평단의 10%에 일단 도달을 하는지를 이제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이제 매도를 미리 이제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무한매수법의 최대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매수와 매도를 규칙화한 것을 미리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주식에 하루에 10분 정도만 쓰는 이유 자체가 보통은 이제 서머 타임이 아닐 때는 이제 지금 저녁 6시에 이제 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녁 6시에 장이 시작되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동안 매도만 걸면 그냥 정말 끝이에요. 그래서 매수는 LOC 매수를 이용해서 이제 평단 위아래를 이제 갈라서 매수를 하게 되고 매도도 10% 매도 정도를 그냥 미리 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새벽 6시 정도에 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일어나서 매수가 됐는지 매도가 됐는지 확인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 사이에는 장을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저도 차트 공부도 해봤고 실제로 차트 트레이딩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했었는데요. 수많은 그런 이제 후행성으로 이루어진 뭐 예를 들면 RSI라든지 또 뭐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도 생각보다 제가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일단 느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해서 만약에 수익을 냈다라고 해도 계속 주식창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사실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장을 실제로 보지 않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을 연구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또 무한매수법인 이유는 플러스 10%대 이제 전체 계좌가 이익이 나서 이제 매도를 해서 10% 이익을 얻으면 또 그 당시 곧바로 또 이제 다 새로운 텀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좀 그 다음 텀에서 넘어갈 때 40분할 끝난 다음에 다음 텀으로 넘어갈 때 또 어떻게 넘어가게 되는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40분할이 일반적으로 거의 다 쓰지 않고 매도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정말 적게는 이제 1회치만 사지고 매도가 바로 이제 급등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말 이제 끝까지 거의 매수가 되다시피 해서 뭐 39분할이라든지 그 정도까지 쓰고 나서 매도가 되는 경우도 아주 다양하게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새로 진입할 때는 첫 진입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너무 고점에서 사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ETF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RSI를 조금 보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RSI가 보통 이제 매수 매도 강도에 대한 그 지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를 조금 구분을 해서 너무 과열이 되어 있는데 이제 1회치를 매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카페에서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멘탈이 약한 분들은 뭐 원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실제로 그걸 인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은 좀 멘탈 관리 팁? 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규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첫 시작부터가 옛날하고는 이제 달라진 거죠. 이제 대부분의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규칙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으면 샀다가 또는 남들이 뭔가 좋은 주식이라고 소개를 하면은 사게 되거나 또는 차트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트가 이제 급등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따라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팔 때도 이제 어떤 또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이 주식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전망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듣고 더 손해를 보기 싫은 마음에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없이 사실 매매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무한매수법 책을 만약에 접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을 하나를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과거의 자신과는 좀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 그래도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계속 하시면 좋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 방법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너무 규칙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고 이제 실제로 매수 매도 가이드라인이 딱딱 정확하게 제가 가이드를 일단 해놓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사실 잡생각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를 조금 더 살까? 또는 이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이 순간에 1회를 매수하기로 약속했었지만 그냥 매수를 하지 말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규칙을 이제 이미 만들었지만 그 규칙대로 따라가지 않고 이제 또 변형을 하는 그 안에서요. 그래서 그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에 무한매수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만큼 오히려 더 실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또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멘탈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주식을 이제 많이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사실 무한매수법도 주식을 이미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접하신 분도 계시고 아예 주식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데 그냥 미국 주식이 좋대라는 말을 듣고 이제 무한매수법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경험한 결과로는 이미 예전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잘 하고 계시는 편이고요. 오히려 너무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또 처음에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의뢰 그렇듯이 이제 자기만의 또 이제 그냥 뇌피셜로 이제 이루어진 어떤 이제 즉흥적인 그런 행동들도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조금은 그래도 초반에는 경험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반드시 좀 적은 시드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엑셀이나 이런 건 백테스트가 가능하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제 여기 적어놓은 백테스트가 실제로 맞는지도 한번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